현재 지금 잎살 1kg 8,7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북한하고 직접 통화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쌀이 10,000원을 해도 당당하게 시장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그럼 시장에서 쌀을 못 팔게 하냐? 식량도 약국도 국가 소유로 모든 걸 끌어올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지 못한 데다가 약이 없어서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중국하고 연관된 모든 장사가 멈추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한에 정착한 지 12년 차 되는 이제 탈북민 박주입니다. 지금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월간 하나 소통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KBS 라디오에서 진행을 12년 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현재 삶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북한 주민들의 현재 삶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북한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서 작년 이맘때 잎살 1kg 가격이 북한 돈 5,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700원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봄에 달러가 북한 돈 1달러에 북한 돈 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잎살 1kg 8,7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3일 며칠 전에 이제 북한하고 직접 통화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옛날처럼 쌀이 10,000원을 해도 당당하게 시장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시장에서 쌀을 못 팔게 하냐?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작년 가을부터 이제 북한 시장에서 쌀을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 판매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쌀도 그 안에다 넣고 팔아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국가가 이렇게 판매소를 마련해주면 우린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들이 쌀을 팔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닌 거예요. 국가가 제정해준 쌀 가격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 쌀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어디 가서 넘겨도 못 받는데 그 가격에 팔라고 하니까 그 식량 판매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팔면 단속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몰래 파는 거예요. 그러면 쌀 가격이 몰래 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쌀을 파는 집들에서는 또 이제 북한 당국이 개인들이 집에서 쌀을 파는 걸 또 단속하기 위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쌀 사러 왔다. 그러면 모르고 문을 열어줬다가 현장에서 쌀을 팔면 그게 또 법적으로 걸려서 그 쌀을 다 회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개인들이 쌀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가격대는 계속 올라가고. 요즘 북한에서는 약도 못 구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식료품을 비롯해가지고 북한에는 이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동마다 가보면 불법이지만 개인 약국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병원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가봤자, 감기기 때문에 페니실린, 마이실린 맞으세요. 끝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시간이면, 그 시간이면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사실은 간판은 내걸지 않았지만, 불법적인 약국들이 한 개 인민반에 거의 한 집 정도가 있을 정도인데, 이제, 김정은이 작년에 매 각 도시, 평양 같은 거는 구역 약국을 지으라고 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약국들이 운영을 하던 걸 거의 못하게 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는데 문제점은 뭐냐? 그 약국이 텅텅 뱄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약국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이러냐? 북한 당국은 어떻게 보든 개인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모든 걸 끌어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도 개인이 팔던 걸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 판매소 안에다가 팔아라. 약국도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 먹어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국가가 해당하는 그 판매업소나 약국을 채울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개인들로부터 그걸 빨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는 정말 이제 밖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고 밖에서 하는 작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나 대장염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약을 어디가 사서 먹을 데도 없고 실제로 또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북한 주민들이 거기가 예전에는 그래도 개인 약국에서 마음 놓고 약이라도 사 먹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쌀도 마음대로 못 사 먹고 약도 이제는 우리가 없으니까 또 있는 사람들은 또 믿지 못하니까 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시장에서 암 거래되는 약의 60%가 지금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약을 하려면 가서 확인도 하고 이래야겠는데 불법적으로 파고 살다 보니까 몰래 하다 보니까 이 약이 가짜라도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먹지 못한 데다가 약이 없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북한에서 항상 그래 북한은 해마다 이제 청년들을 군 입대할 것을 이제 강제 탄원할 것을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선전문을 내려보내고 있어서 해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조기 졸업을 해서 군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전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도 여성들을 위주로 지방에 있는 농촌이나 지방산업 공장에 가족이 통째로 탄원해라 이렇게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거나 이제 병이 있어서 군대를 못 가는 젊은이들은 계속 북한 당국이 돌격대를 내보내고 탄각 내보내고 오지를 보내니까 이제는 차라리 그분들 말 맞다나 내가 아파도 군대를 가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북한 지금 젊은이들하고 가도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아래 북한 가도 여성들을 위주로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허리띠를 조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농촌이 어려운데 가족들이 다 탄원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걸 이제 여명 조직에서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불안하지만 또 군에 있다가 리에 있다가 군으로 시집 온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자기가 살던 리를 가야 되는데 가족을 통째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내놓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 리에 있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군이나 시로 나오면 북한 당국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을 주민등록 사업을 요해를 해가지고 리 출신들이 시집을 간 사람들을 다시 가족들을 다시 리를 끌어들여요. 그런 것들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간판에는 당에 부르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리에서 여성들이 이제 20대 여성들이 시집을 군으로 8명인가 왔는데 거의 다시 다 가족들과 같이 다시 리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압박에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군으로 갔는데 여명에서는 여명대로 데려다 놓고 사상교약 사업하고 또 그 남편 되는 그 직장에서는 초급당 비서가 자 아내가 그래도 농촌 출신인데 그래도 농사일을 잘하니까 우리 가족이 가서 당에 뭐 나달 창고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옥죄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농촌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 게 내가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혼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가족이 통째로 지금 농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북한 주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북한 청년의 실업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일자리 같은 거, 뭐 알바몬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자리는 많아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고 자격을 준비하는데 일단은 북한은 남한하고 달리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어떤 공장에다가 이름을 걸어야 되는데 그 공장에 365날 출근해봤자 월급도 안 주고 쌀도 거의 안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기본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직업이 2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적을 두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벌이는 장사를 해서 하는데 사실 북한이 과거에는 국경하고 인접이 돼 있어 보니까 국경하고 연관된 장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밀수를 하려면 밀수꾼이 밀수품을 그 현장에 가서 가져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져온 걸 돈을 덧붙여서 넘겨받아서 팔아요. 그러면 밀수꾼 한 명에 그 사람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5, 6개가 돼요. 왜냐면 이번에 가서 구리를 좀 어디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강산 같은 데 가서 구리를 사면 구리를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중간에서 나르는 사람은 밀수꾼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벌고 이렇게 연결돼서 직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그 전문 배낭꾼이라고 그 북한 밀수꾼 들은 이제 배낭에다가 고철 같은 걸 매가지고 저녁에는 이제 한 20, 30명씩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중국에다가
그 고초를 부리고 다시 넘어오고 이런 그런 배낭꾼들이 많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시간당 어떻게 보면 건당 돈을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수가 딱 멈추다 나니까 어떻게 보면 국경하고 연관된 밀수꾼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한테 종사하던 500여 명 이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밀수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또 과거에는 개인이 금강에 가서 금을 캐는 게 되게 많았어요. 하포강산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랬는데 금을 그때는 판로가 있었어요. 왜냐면 밀수를 해서 중국을 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중국문이 딱 닫히다 나니까 북한 내부에서 금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우리나라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위해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북한은 요거 0.1g, 0.2g을 캐서 그걸 팔아서 쌀을 사는 떼대끼 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금을 캐도 이걸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을 팔아서 식량을 싸서 먹어서 힘을 내서 다시 또 금을 파고 해야겠는데 금을 팔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채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밀수, 금 이렇게 중국하고 연관된 모든 장사가 멈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골목에 달하면 청년들 자체도 이제는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장이나 기업소 이런 데서 기계 선반 이런 것들을 이제 경비원하고 짜고 옛날부터 도둑놈은 있었지만 한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왜냐면 북한도 그게 있어요. 강철 공장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설비들이 많아요. 근데 설비들이 많은데 철근이 없기 때문에 그 강철 공장들이 멈췄지만 기계는 살아 있어요. 근데 그 기계에 부속에 굴이나 니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떼서 몰래 훔쳐서 중국에 밀수해서 한때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시범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막 사상투쟁이 하고 징역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제 국가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잠잠했어요. 왜냐면 그걸 굳이 안 하고도 중국을 통한 장사를 하고도 밥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춰섰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봄부터 예전에는 그랬대요. 도시에서 떨어진 깊은 산을 두 바퀴 돌 때까지는 빈 땅이 없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바퀴가 아니라 깊은 산 속에까지도 진짜 오솔길도 없는 길까지도 빈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을 거는 도둑질과 땅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북한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도 떼기밭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남한처럼 이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온 가족이 옥수수밥을 허리에다 차고 온 가족이 산에 가가지고 깊은 산속 왜냐면 도시와 가까운 인근 산들은 벌써 사람들이 다 떼기밭을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깊은 골짜기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깊은 골짜기를 들어가다 이제는 계속 떼기밭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북한 당국도 도시에서 보이는 산들의 떼기밭을 만드는 걸 다 무상으로 몰수했어요. 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하다 보니까 땅을 뚜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새벽에 온 가족이 떠나서 5-6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겨우 그나마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땅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땅에다가 뭘 심어 먹으면 감자를 심어 먹든 뭘 심어 먹든 가을에 도둑을 맞춰도 건져질 게 있으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작년 봄부터 지금 그 떼기밭에 아예 온 가족이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만 해도 그래도 입사를 5,500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8,700원을 하는 거예요. 거의 막 3분의 2가 올랐으니까 올해 봄 같아서는 아마 도시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땅을 팔 때 이제 북한은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5월이래야 땅이 다 녹아요. 그러면 아마 4월이나 5월 그때는 집에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농사 지을라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도시와 농촌을 떠나서 땅굴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믿을 게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도 때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불만이나 불신을 표시를 했어요. 믿는 사람끼리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표현을 해봐도 부질없다는 걸 너무도 잘하니까 말하는 사람이 입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불만을 부려서 뭘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라도 온 가족이 땅을 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골 쪽에 가보게 되면 그 옛날에는 이제 밭
위에다가 이렇게 볕단을 해가지고 움막을 지었는데 지금은 다 땅속에 지어놓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냐 하니까 일단은 북한은 바람이 세잖아요. 산이 많고 나무가 없으니까 땅속에다가 지하굴처럼 해놓으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운반을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감자 같은 거는 서리를 맞으면 밭에서 얼어요. 그러면 그걸 운반을 못하니까 일가족이 5명이라면 2명이 그 움막에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량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이 옛날에 하전농 시대로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믿을 거는 그 척박한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 안에 상황이 엄청 많이 심각해졌어요. 북한 주민들이 밀수, 절도,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 건가요? 북한에서는 나라가 하라는 합법을 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내가 음주운전 했어요. 그러면 탈북민이어서 제재를 하고 남한 사람이어서 제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 임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법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밀수도 불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북한에서 여성들은 거의 직업이 70%, 80%가 시장에 나와 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시장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북한 시장이 이름이 처음에는 뭐였냐면 농민시장이었어요. 농촌에서 가축이나 이렇게 집에서 만든 갈도마 이런 것들을 나와서 파는 의미에서 농민시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범위가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사활을 책임지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크게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이 아니면 불가능했거든요. 시장을 크게 꾸려도 그 안에서 주거 파고 살 수 있는 물질적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내부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산하는 게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중국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물건들 때문에 시장이 확대가 됐는데, 이제는 지금도 북한이 중국하고 아예 막히진 않았어요. 소극적인 국가 무역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넘겨오고 하긴 하지만 개인들의 밀수가 거의 99%가 멈췄죠.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하게 했던 기본 요인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가는 무역을 해서 평양을 꾸리고 당 간부들한테 주고 이런 것들만 이용을 했지만, 북한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개인 밀수꾼들이 손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개인 밀수가 99%가 멈추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지금 중국에 통해서 통유리도 들여오고 에나멜도 들여오고 건설 자재도 야금야금 들여와요. 지역 화물 자동차도 지금도 계속 들여오긴 오지만 그런 것들이 북한 시장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바탕을 두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 북한 전역에 있는 양강도, 그리고 함경북도, 평안북도, 자강도, 이 4개 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도가 9개인데 절반이 국경에 있잖아요. 그럼 이 국경에 있으면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은 밀수꾼이 많아요. 왜냐면 국경을 이용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북한에서 밀수라는 말은 불법이에요. 하지만 불법이지만 그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많이 부흥이 됐었는데, 그 밀수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일자리를 잃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북한 지역에서 제일 집값이 비쌌던 데가 역전 앞하고 밀수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밀수 지역이 어떻게 보면 홍수가 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 지역이어서 밀수꾼 지역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예 사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옆에 제방 뚝뚝 제대로 안 서 있는 집을 왜 사냐고. 하도 밀수를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면 집이 무너져도 다시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밀수가 비전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거길 왜 사냐. 그래서 지금 아예 북한 말로 똥값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역전 앞이나 이런 집들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그 정도로 밀수라는 게 북한 경제, 북한의 내수 경제에서 거의 핵심적이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준다는 거는 가끔 가다가 명절미를, 수령님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때 명절비 며칠 주고, 기름을 뭐 1인당 100g, 식구 5명이면 500g, 요 정도, 당모이주도 가끔 주는 게 국가 배려가 전부예요. 그 외에는 다 자급자족인데, 그 자급자족도
밀수라는 커다란 그런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칫솔, 치약, 비누, 지어 감에 닿게 여자들 화장품까지도 다 밀수로 들어왔어요. 그러던 것들이 몽땅 다 멈췄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 안에서 어떻게든 또 살아가려고 지금 다른 방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도 저희는 이제 국산 화장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국산 화장품이라는 게 신의주 화장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신의주 화장품은 맨날 TV를 켜면 이런 거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다 보면 다 수출형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인상 크림 같은 것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북한에 있을 때 크게 화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하루 종일 햇빛 밑에 있는데 그게 화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처럼 뭐 스킨 로션, 기초하고 자외선 선크림 이런 것들 이름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12년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 들어온 일부 20대 MZ세대 조금 북한에서 나름 좀 살았다는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 내부에서도 태양 방지 크림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게 선크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써보니까 중국산보다도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북한 내부에서 중국산이 없으니까 어쨌든 국산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데 생산하는 물량도 적고 또 북한 주민들도 크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도 사재기라는 게 오면 죽진 않잖아요. 밥을 먹던 걸 죽을 먹어서 오래 살거나 화장품을 바르던 걸 뭐 조금씩 바르거나 이제 그 안에서 노하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런 단계예요. 가독인 거죠. 그나마 중국이라는 데가 있어서 욕은 하면서도 그 중국산을 계속 썼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국산을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 또 북한도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무역 일꾼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좋은 걸 쓰는 사람은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만 명이 있대요. 중국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방문객들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수요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백 달러를 내고 그렇게 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이 이제 관광업이 아직 발전을 못했으니까 경치는 좋은데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제 올 때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면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북한 내부를 보게 되면 그냥 없는 데서 어떻게든 좀 그걸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게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짜고 그냥 마른 나무에 지금 물을 짠다? 이런 표현을 하면 맞은 것 같아요. 우크라군에 포로되었던 북한군 2명이 훈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이죠. 네, 그거는 제가 남한에 와 있는 군 출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저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왜냐면 북한군이 파견이 될 때 전쟁에 나간다고는 죽어도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적응을 하기 위한 현지 군사 훈련을 간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 북한 출신 군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저 애들은 모르고 갔다고. 저 애들은 알고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이 비밀을 무조건 철벽처럼 많이 그걸 둘러싸고 비밀이 새나갈까 봐 아마 부대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극비리에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군사훈련으로 어떻게 보면 현지 교방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역을 옮겨가지고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북한군이 다른 나라에 현지 훈련보다는 건설로 많이 나갔어요.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는 왕국을 지어주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는 큰 이제 그걸 군대들이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거기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 훈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탈북민 군 출신들은 100%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당국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은 군 복무를 거기 가서 하는 거죠. 건설국 사람들이. 북한군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북한이 자기한테 이제 군 무력이 120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평가한 데 보면 70만, 80만도 안 된다. 군 무력이. 근데 이제 그 많은 무력에도 군단은 한 10개가 넘는 군단이 있지만 거기에 다 군종이 있는 거예요. 도로국, 건설국, 호위국,
이렇게 있으니까 건설국 같은 군인들은 나가서 건설만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팔촌국이라고 딸로 있었는데 그 도로국인데 도로만 건설을 해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데 사실은 옛날에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 치낭이 있을 때는 그 캄보디아에 북한 군인들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 건설국도 외국에 나갈 정도면 백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외국에 나가면 배는 배불리 먹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왕국을 지어주는 대가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돈은 군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의 돈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파견된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됐잖아요. 그때는 베트남이 사회주의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당당하게, 왜냐면 북한의 철천지 원수는 미국이에요. 베트남 전쟁도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때는 공개적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우리를 교양하고 지금도 교양할 때 우리의 철전지 원수 하나하나를 이거 살 수 없는 철전지 원수는 미국이다.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가 우리 철전지 원수가 아닌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이 나가지? 이거 공개할 수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명분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 군인들을 파병하려면 그 상대가 꼭 미국이 돼야 돼요. 미국이 철전지 원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철전지 원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 처음 듣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싸우려고 우리 북한군이 간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한 거예요. 왜 미국이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지 훈련이다. 이렇게 하고 군대들을 파견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어린 북한군 포로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있는 아이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 나이가 있는 아이는 이걸 상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걔는 눈빛에서 읽었어요. 아, 쟤는 뭔가 말하지 않겠다. 어린 아이일수록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걔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짝에 나 먹은 사람은, 저는 솔직히 말하는데 그 아이들이 아마 자폭을 하려다가 못했을 거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래요. 포로라는 게 사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전장에서 포로가 될 상황이면 무조건 자폭하라고 해요. 근데 얘네가 자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것 같아요. 5일 동안 굶었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자폭할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명을 보면서,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큰아들이 나이가 먹은 병사 나이 또래고, 나이가 어린 병사가 제가 한국에 데려온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를 했죠. 내가 만약에 탈북을 안 했다면 우리 아들이 저 신세가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살아서 포로라도 됐으니까. 그냥 죽어서.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고, 그 아이들이 한국으로 좀 무조건 송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러시아 측에 넘길 수도 있고, 조금 우리가 전적으로 그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전사자도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도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때로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두 지역에서 전사자 가족들을 암암리에 평양에 불렀대요. 실제로 그 전사자 가족이 살고 있는 군당 책임비서가 직접 자기 차에 실어서 역전까지 데리고 나와서 평양에 가서 군 복무 중에 영광스럽게 전사했다. 그러면서 전사증하고 당원증, 앞으로 평양에 거주할 자격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북한 당국이 당당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내부 소식통에 의한 첫 번째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용조용하게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발설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당국이 지금 벌써 후속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도 나라 사정이 그래서 배가 고픈 거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의 자식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가서 대포밥이 됐다는 걸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마음대로 했다는 걸 알 때는 어떻게 보면 팔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 평양 거주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평양시 사회안전부가 평양시 거주하는 걸 맡았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거주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2013년인가 2010년도 그때부터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어요. 중앙행정국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평양에 거주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모든 로망이 평양에서 사는 거예요. 혁명의 수도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평양에 가면 배급을 줘요.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이나 도시들이 잘 꾸려졌어요. 그러면 조금 삶의 질이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평양은 돈이 있어도 불법으로 태거를 못 붙이는데 북한 당국이 그 가족들한테 평양 거주를 약속했대요. 아직 거주시키진 않고. 아직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 그 전사자 가족들에 한해서 아마 영칭호도 나올 거고 평양 거주도 현실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암암리에 한두 가족들을 평양에 소환해서 북한 당국이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대북 속시통이 전하더라고요. 김정은도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북한 민심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파병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이는 김정일 때하고 달라요. 김정일이는 집권 내내 협동농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은이는 최근에도 계속 지방 산업 공장들을 계속 다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TV를 틀면 수령님의 업적이 계속 나가요. 이 추운 날씨에도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문화생활 향진을 위해서 여기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계속 보잖아요. 보기 싫은데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불만을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지금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미연에 어느 정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엊그제도 보니까 또 어디 지방공업 공장에 또 갔더라고요. 주민들이 막 울고 불고 하던데 김정은도 신경을 안 쓰진 않죠. 근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조금 러시아에 기대도 많이 하겠죠. 러시아 전쟁, 지금 러시아가 북한하고 타협이 되어 있지만 북한의 힘든 사정을 속속들이 돌봐줄 경황이 못 돼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가 오면 러시아라는 대국에서 조금만 좋아져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지금도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미래의 북한을 위한 투사라고 보면 되죠. 돈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을 주면서도 인력을 사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군인들로 인해 가지고 많지 않은 돈을 주면서도 그 전장을 메울 수 있는 물질적 인력이 있고, 앞으로 이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거기에 또 메울 수 있는 인력을 북한에서 계속 들여올 수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을 줘도 이건 진짜 놓칠 수 없는 노다지죠.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군인들의 목숨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빤해요. 이걸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가지고 이제 북한 당국이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서두가 엄청 복잡할 거예요. 미제를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 침략자들이 이렇게 한반도 가까이에 나토를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국이 위협을 받는 걸 우리는 이웃나라의 그런 위험을 우리는 강 건너 불보듯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정의의 전쟁에 합세했다. 애국적인 행위다가 러시아를 지키는 거는 우리 조국을 지키는 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TV에서 북한 주민들이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공화국용, 무슨 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 가족들을 또 국가에서 선물도 주고 아마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이미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들이 김정은이가 신경을 쓴다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경을 안 쓰지는 않죠. 하지만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김정은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앞으로 러시아 전쟁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장기전으로 가진 않겠죠. 그래도 또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 그때가 가장 많은 병력이 죽을 수가 있는 것에서 북한에서는 계속 재파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 인연이 많을수록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눈치를 봐야 될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